슬라만 바퀴 때리마카시 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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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띠. 인도네시아 자와섬 동쪽에 위치한 섬 발리. 인천에서 발리까지 직항으로 약 7시간 10분이 소요되며 시차는 1시간이 느립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신들의 섬 발리. 에메랄드빛 바다와 럭셔리 풀빌라가 발달돼 있어 신혼여행지로 유명합니다. 또한 조용하게 휴양여행을 즐기거나 서핑, 래프팅은 물론 해양 스포츠가 다양해 액티비티 여행으로도 제격입니다. 발리의 도시 중 한 곳인 우붓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해 트레킹 여행을 떠나기에도 좋습니다. 발리는 열대기후로 연중 기온과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1년 중 건기인 5월에서 9월 사이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발리는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반팔이나 반바지, 민소매 같은 여름 옷을 위주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면 긴 옷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고 햇볕이 뜨거운 동남아 여행지인 만큼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 제품을 꼭 준비하세요. 또한 우기에는 스콜성 소나기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우산, 우비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발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광이 목적인 경우 발리는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여권은 복수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 서명란에 서명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동반 시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발리 현지 유심으로는 텔콤셀, 엑셀 악시아타 등이 유명합니다.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 100루피아는 우리 돈 약 8원 정도로 하나 계산은 루피아에 곱하기 0.08을 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루피아 환전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고 환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루피아로 재환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7년 화폐가 개정되면서 현재는 신권과 구권이 함께 쓰이고 있으니 혹시 디자인이 달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1인 기준 현지 식당에선 3만 루피아에, 발리 유명 맛집이나 레스토랑의 경우 12만 루피아에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마사지는 12만 루피아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전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작은 단위의 거스름돈은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잔돈을 준비하세요. 발리는 팁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호텔에서 1달러 또는 10,000루피아 정도, 마사지는 2달러, 기사 포함 1일 렌트카 이용 시엔 5에서 10달러 정도가 통상적인 매너 팁입니다. 식당에서도 금액의 10% 정도를 팁으로 주는데요. 가격에 이미 포함된 곳도 많으니 영수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중 바가지 요금으로 악명 높은 택시. 택시를 탈 일이 있다면 블루버드 택시를 이용해보세요. 미터기 요금으로 이용하고 바가지가 없는 공인된 택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7,000루피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택시 어플 고젝도 있습니다. 우버나 그랩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곳을 다녀야 하거나 인원이 많고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엔 가이드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하루 12시간에 50에서 75달러 정도입니다. 발리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경우 블루버드 택시를 이용하거나 고젝, 우버, 그랩 같은 어플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사나 호텔을 통해 공항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세계인이 모이는 발리에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 등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권이나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리는 공항이 작고 복잡한 편입니다. 짐을 많이 들고 나오면 짐을 들어주는 공항 포터들이 짐을 들어주고 바가지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리에 또 간다면 이번에 요가를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스텔라라고 합니다. 친구랑 갔다 왔는데요. 자유여행으로 5박 7일 동안 갔다 왔어요. 전 숙소를 고를 때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붓에서는 관광 대신 휴양,
그리고 꾸따 스미냑에서는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붓에서는 이제 센터에서 좀 거리가 있는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되게 산속에 있는 그런 리조트에서 묵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나가긴 좀 힘들었지만 대신 룸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잘 돼 있고요. 또 수영장이 또 뷰도 좋아서 따로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쉴 수 있었고, 또 꾸따 스미냑에서는 바로 앞에 공항을 걸어갈 수 있고 또 바다까지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떤 걸 더 원하는지, 이 장소에서 뭘 느끼고 싶다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숙소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붓은 그랩이나 우버 같은 공유 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붓에서는 리조트에 연계된 뭐 차량이나 쿠킹클래스 픽업 차량 혹은 여행 액티비티 사이트의 차량 렌트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스미냑이나 꾸따는 상대적으로 그랩이나 우버 같은 서비스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서 택시를 이용해서 다녔어요. 제가 강아지 때문에 발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고양이 때문에도 그렇고. 아침에 우붓 근처 리조트 산책을 하는데 워낙 시골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변은 다 그냥 가정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데 개들이 계속 한 마리씩 나와서 짖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는 짖는 개는 있어도 나한테 다가와서 나에게 짖는 개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더니 이제 근처에 있던 아저씨들이 막 웃더라고요. 왜 이렇게 개가 많냐 그랬더니 원 홈, 원 독, 원 시큐리티, 원 프렌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가 이제 경비원이고 친구구나.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힐링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곳은 그 우붓의 몽키 포레스트. 원숭이들이 사는 곳에 인간이 그냥 놀러 간 느낌? 그리고 원숭이들이 장난도 되게 많이 쳐서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물병도 자기가 알아서 다 따고 좀 그런 원숭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자랑 선글라스, 가방 이런 거 안 메고 전 심지어 카메라도 안 들고 진짜 맨몸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가방이 있거나 괴롭힐 게 많아 보이는 거? 플라스틱 이런 거 있으면 다 채가려고 그러고 막 어깨에 올라타고 그래요. 진짜로 진짜 많이 올라타요. 두 번째 좋았던 곳은 스미냑의 바닷가였는데 비치클럽이라고 이제 바다 앞에 막 술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해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사실 꼭 비치클럽을 가지 않아도 그냥 비치클럽 앞이 다 바다다 보니까 거기를 걷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게 모래사장의 폭이 엄청 넓어서 거기서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모래사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처 슈퍼마켓 가서 퍼블릭 드링킹 오케이? 라고 했더니 맥주를 따주더라고요. 노 프라블럼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법적으로 퍼블릭 드링킹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빈땅 맥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레몬 맛도 있고 오렌지 맛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렌지 맛이. 한국에서는 사실 쿠킹 클래스 들으려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동남아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우붓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되게 좋았던 건 오전에 쿠킹 클래스를 신청을 하면 그 우붓 시장 투어를 같이 시켜줘요. 우붓에 마켓이 딱 하나가 있는데 아침 10시까지는 전통시장, 정말 현지인들이 야채랑 뭐 생선을 사는 시장으로 이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수강생들을 데리고 가서 향신료도 설명해주고 과일도 설명해주고 해서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웃긴 클래스 선생님 골라갔는데 영어를 잘 못해도 엄청 재밌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되게 쉽게 알려주고 그래서 4시간 동안 서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도 되게 재밌었고 같이 간 친구는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다고 자기가 한 음식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우붓에서는 와룽 카야나라는 맛집을 추천하는데요. 여기는 폭립을 팔아요. 그리고 우붓 센터랑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 가도 대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은 현지인 최고 맛집? 정말 모든 현지인들이 꼭 여긴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되게 유명한 노티누리스의 헤드 셰프가 나와서 차린 식당이라고 해요. 폭립 라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둘이 가서 3개를 시킨 다음에 밥을 하나 시키고 과일 주스 있잖아요. 파인애플 이런 걸 다 시키고 나왔는데 2만 원이 나왔어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신다면 꼭 여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발리니즈 샐러드라고 하는데 가도가도라는 음식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샐러드인 줄 알았는데 안에 보면 템페라는 게 들어가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딱딱한 이렇게 사각형의 떡같이 생긴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좀 청국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발리는 워낙 채식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콩을 발효한 템페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쫄깃하면서도 고소하고 좀 짭조름해가지고 씹는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템페에 있는 것만 찾아다녔어요. 또 피넛 소스가 되게 달콤하고 고소해서 아마 누구나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스미냑에도 좋았던 건 시스터 필즈라는 브런치 카페인데요. 제가 여기를 아침 7시 반에 갔거든요. 근데 절반 정도 차 있는 거예요. 채식하거나 브런치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대부분 서양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좀 메뉴가 확실히 서양식 브런치 메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구글 별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가격은 조금 있긴 했는데 건강한 음식? 좀 유명한 마사지 샵은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막 공항 근처에 있는 되게 유명한 데 하나 있거든요. 접근성이 진짜 좋거나 가성비가 갑이라고 소문이 난 데는 예약하기 진짜 어려워요. 전 3번이나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내가 비행기를 샀고 숙소를 예약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마사지 샵에 예약을 하시는 게 요즘은 카톡도 있더라고요, 마사지 샵들이. 발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정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저희가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랑 웃을 일도 없고 되게 삭막하게 살잖아요. 근데 발리는 좀 그런 거에 많이 지치신 회사원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비건 레스토랑 찾아가기? 이런 걸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음식을 찾아가는 거. 아니요.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채식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발리가 워낙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도시라고 듣기도 했고 도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꼭 전부 다 채식을 한 건 아니었고요.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